김 선생님, 체크인이 안 돼요. 공항 카운터 앞에서 패닉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정작 김정수는 그곳에 없었다. 아니, 애초에 올 생각도 없었다. 퇴직 후 10년간 여행 준비 전담으로 살아온 그였다. 항공권, 호텔, 보험, 심지어 현지 식당 예약까지 모든 것이 김정수라는 이름 석자로 묶여 있었다. 김 선생이 제일 꼼꼼하잖아요. 그 말을 믿고 그는 매번 새벽부터 좌석 배치를 고민했다. 누가 창가를 좋아하는지, 누가 다리가 불편한지까지 외웠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회장 박영식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겠어요. 김 선생님은 다음번에. 순간 정수는 말을 잃었다. 젊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10년간 해온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가 항공 오픈을 기다리던 날들. 좌석 배치 때문에 항공사와 30분씩 통화하던 기억들. 하지만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당일 아침 그는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김정수라는 남자, 김정수 65, 30년을 회사에 바친 뒤 정년 퇴직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다.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출근할 곳도 전화 올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여행 동호회 모집 공고를 봤다. 뭐 한 번쯤은 가볼까? 첫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다. 퇴직자, 자영업 접은 사람, 남편 잃은 여성들. 회장 박영식은 60대 후반의 건설회사 전 임원이었고 말투부터 리더 냄새가 났다. 김 선생님, 경력이 기획팀이셨다면서요? 우리 여행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 여행지 정보 검색, 항공권 비교 정도.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다. 김 선생님이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칭찬은 달콤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느끼는 쓸모였다. 이름으로 묶인 10년.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수의 역할은 확대됐다. 항공권은 물론이고 호텔, 현지 투어, 여행자 보험까지 모두 그의 이름으로 예약됐다. 김 선생님, 카드 포인트 쌓이시겠네요. 하하, 뭐 그런 셈이죠.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포인트 같은 건 신경도 안 썼다. 그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다. 공항에서 김 선생님 덕분에 편하게 갑니다 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 박영식이 제안을 했다. 이번 여름엔 유럽 패키지 어때요? 좀 비싸긴 한데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요. 좋죠. 제가 알아볼게요. 정수는 3일 밤을 새워 최적의 루트를 짰다. 파리 마이너스 스위스 마이너스 이탈리아 12일 코스. 항공은 대한항공 직항. 호텔은 4성급 이상. 이동은 전용 버스. 예산은 1인당 450만 원. 역시 김 선생님이 최고예요. 회원 15명 전원이 만족했다. 그리고 모든 예약은 김정수 명의로 진행됐다. 균열의 시작. 그런데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호회 단톡방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40대, 50대 초반. 박영식 회장의 지인들이었다. 젊은 친구들도 좀 영입해야 동호회가 활성화되죠. 처음엔 환영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에너지. 나쁠 게 없었다. 하지만 단톡방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즘은 이런 데 안 가요. 우리 MZ는 좀 더 힙한 곳 좋아하거든요.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감성 있지 않아요? 젊은 회원들의 의견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박영식은 그들 편에 섰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좀 바뀌어야죠. 정수는 말이 없었다. 1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올드하다는 소리로 들렸다. 2주 전 그 전화. 김 선생님, 이번 발리 여행 말인데요. 박영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네,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출발 3일 전이라 최종 확인만 하면 돼요. 그게 이번엔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겠어요. 네, 김 선생님은 다음번에 함께 가시죠. 이번엔 좀 활동적인 일정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 말이 귀에 박혔다. 회장님도 안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젊은 친구들 케어 좀 해줘야 해서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건 배려가 아니었다. 이건 배제였다. 알겠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혼자 남은 밤, 전화를 끊은 뒤 김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다. 지난 10년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제주도, 오키나와, 다낭, 프라하. 모든 사진 속에서 정수는 웃고 있었다. 다음번에 함께 가시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은 언제인가? 그리고 정말로 다음이 있기는 한 건가? 정수는 컴퓨터를 켰다. 발리 여행 예약 내역이 화면에 떴다. 예약자명 김정수, 탑승객 15명, 출발일 3일 후, 총 금액 1,850만 원. 모든 예약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항공권, 호텔, 투어, 보험, 심지어 현지 한식당 단체 예약까지.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취소하기 버튼 위에 커서가 멈췄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단톡방의 풍경. 다음 날 동호회 단톡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이지은 발리 너무 기대돼요. 클럽 갈 거예요? 박민준 서핑 강습 신청했어요. 같이 하실 분? 회장 박영식 다들 여권 챙기셨죠? 내일 모레 출발입니다. 강수진 김정수 선생님한테 최종 확인 받으셨어요? 회장 박영식아, 네. 김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그 대화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세요? 나는 빠졌는데 그는 단톡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읽음 표시만 떴다. 친구의 전화. 저녁 무렵 같은 동호회 회원인 최만식이 전화를 걸어왔다. 68, 정수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정수야, 너 이번 발리 안 간다며? 응, 왜? 몸이 안 좋아? 아니,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그랬어.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어쩌겠어. 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에 항공권 검색하고 호텔 비교하고. 우리 다 알아.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최만식은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하다.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됐어. 잘 다녀와.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결심.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10년이었다. 매 여행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가 항공권을 검색했다. 좌석 배치를 위해 항공사와 1시간씩 통화했다. 현지 맛집을 찾기 위해 외국 블로그까지 뒤졌다.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나는 도구였구나.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정수는 일어나 다시 컴퓨터를 켰다. 예약 화면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달력을 확인했다. 출발일 모레 오전 10시 30분. 출발 전날 회장 박영식이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다. 회장 박영식 내일 공항 집결 시간 오전 8시입니다. 3터미널 D카운터 앞 늦지 마세요.
이지은 넵, 설렌다 유유. 박민준 김정수 선생님, 최종 체크 부탁드려요. 정수는 익십했다. 그날 저녁 박영식이 정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 박영식 김 선생님, 내일 공항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거형이었다. 정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공항 그 아침 출발 당일 오전 8시 인천공항 3터미널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끌고 들뜬 표정으로 다들 여권 챙겼죠? 발리 날씨 진짜 좋대요. 드디어 휴양이다. 회장 박영식도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자, 다들 여권이랑 신분증 준비하시고요. 체크인 시작합시다. 일행은 대한항공 카운터로 향했다. 그런데 첫 번째 충격. 고객님, 예약 내역을 찾을 수 없는데요. 카운터 직원의 말에 박영식이 당황했다. 아니, 예약했는데요. 김정수 선생님이 다 해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식입니다. 직원이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박영식 고객님 명의로는 예약이 없으시네요. 그럼 김정수로 찾아보세요. 김정수 고객님 명의로는 예약이 있으신데요. 탑승객 명단에 박영식 고객님 성함이 없으시네요. 뭐라고요? 다른 회원들도 카운터 앞에 섰다. 저도 안 돼요. 제 이름도 없대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황 상태가 시작됐다. 전화의 시작. 박영식은 다급하게 김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정수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회장 박영식 이름이 떴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재중일. 30초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부재중이. 단톡방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회장 박영식 김 선생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지은 체크인이 안 돼요 유유. 박민준 대체 뭐가 문제예요? 강수진 김정수 선생님 어디세요? 정수는 단톡방을 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공항의 혼란. 김 선생님한테 연락이 안 돼요. 박영식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럼 어떡해요? 비행기 2시간 뒤 출발인데 카드사에 전화해서 예약자 확인해 보세요. 예약자가 김정수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회원들은 점점 패닉에 빠졌다. 이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휴가 다 써서 온 건데. 박민주는 화를 냈다. 이게 말이 돼요? 돈 다 냈는데. 최만식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생각했다. 정수 설마. 그는 김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첫 대화. 정수야. 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서 차 마시고 있어. 공항에 왜 안 와? 나 이번에 안 간다며. 그래도 예약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맞아. 침묵. 정수야, 제발 지금 공항으로 와줘. 다들 체크인을 못하고 있어. 왜? 예약이 내 이름으로만 돼 있어서 그래. 내가 와야 수정이 가능하대. 아, 제발.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만식아, 응, 나는 안 가. 뭐,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이니까 내가 안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수야, 농담 아니지? 다들 돈 다 냈어. 나도 돈 냈어. 10년 동안.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진실의 무게에 최만식은 멍하니 서 있었다. 박영식이 달려왔다. 뭐래? 안 온대. 뭐? 왜? 본인이 안 가니까 본인 이름으로 된 예약도 소용없다는 거지. 박영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돈 다 냈는데 너 정수 빼고 가자고 한 거 맞지? 그건 젊은 사람들이랑 가는 게 더 낫잖아. 그럼 예약도 내가 했어야지. 박영식은 할 말을 잃었다. 10년간 모든 예약을 김정수에게 맡겼다. 편하니까.
그가 잘하니까. 하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예약들이 모두 김정수의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항공사의 답변. 박영식은 다시 카운터로 달려갔다. 예약자가 안 오면 정말 체크인이 안 되나요? 네, 단체 예약의 경우 예약자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보험과 연동된 예약은 더욱 엄격합니다. 그럼 전부 취소하고 새로 예약하면 안 돼요? 지금 출발 2시간 전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소 수수료도 100% 부과됩니다. 박영식은 무너졌다. 무너지는 현장. 오전 9시 30분, 출발 1시간 전, 공항 로비 한쪽에 15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캐리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지은은 계속 눈물을 닦았다. 1년 동안 저축했는데. 박민주는 벽에 기댄 채 한숨만 쉬었다. 회사 휴가 3일 냈는데 이게 뭐야? 강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김 선생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박영식이 발끈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근데 왜 이번엔 빼셨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더 낫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 그 나이 드신 분의 김 선생님도 포함이죠? 박영식은 말문이 막혔다. 최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식아, 너 10년 동안 김정수가 뭘 했는지 알아? 알지. 예약 도와줬잖아. 도와준 게 아니야. 전부 다 해준 거야. 쏟아지는 기억들. 최만식이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3년 전 오키나와 갔을 때 내가 생선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 정수가 현지 식당 3군데 전화해서 메뉴 확인하고 예약했어. 2년 전 프라하 갔을 때 강수진 씨 무릎 안 좋다고 계단 없는 호텔만 찾았어. 새벽 4시까지 호텔 구조 확인하면서 작년 다낭 갔을 때 우리 비행기 2시간 연착됐지? 정수가 현지 가이드랑 1시간 통화해서 일정 전부 다시 짰어. 회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맞아, 그랬었지. 김 선생님이 밤새 준비하셨다고 하셨어. 심지어 공항 픽업 기사한테 우리 비행기 연착된 거 미리 알려줘서 기다리게 했잖아. 기억들이 쏟아졌다. 10년간 김정수가 해온 모든 일들. 그들은 그저 편하게 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그 편함 뒤에는 한 사람의 밤샘과 정성이 있었다. 회장의 변명. 박영식은 변명하려 했다. 그래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럼 너는 정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다니까. 언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 박영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만식이 냉정하게 말했다. 너 처음부터 정수 다시 부를 생각 없었지? 젊은 사람들이랑 가는 게 좋다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 아냐? 그건 정수는 10년 동안 우리 여행 준비했어. 근데 너는 다음에라는 말 한마디로 끝낸 거야.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젊은 회원들의 각성.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김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줄. 박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그냥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김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였네요. 강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린 그분 이름도 제대로 안 외웠다.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만.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은 김정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여행 준비 담당자로만 봤다. 마지막 전화 시도. 박영식은 마지막으로 김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았다. 김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박영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의 도구였어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제가 없어도 여행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약도 알아서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그리고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박영식은 주저앉았다. 공항을 떠나며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는 그들없이 출발했다. 15명은 공항 밖으로 나왔다. 캐리어를 끌며 모두 침묵했다. 집에 가야겠네요. 휴가는 어쩌고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박영식이 말했다. 제가 항공사랑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오후 김정수의 집,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52개. 하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신혼여행, 아들 돌잔치, 여보 나 바보같이 살았죠?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10년 동안 인정받고 싶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결국 나는 그냥 도구였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3일 후 동호회 모임. 박영식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정수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모셔오자는 의견입니다.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찾아가야죠. 최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정수는 안 돌아와. 그리고 돌아와서도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최만식이 담담하게 말했다. 10년 동안 우리가 정수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칭찬은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하지 않았어. 생일에 축하 문자 보낸 사람 있어? 명절에 안부 전화한 사람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린 정수를 친구가 아니라 직원처럼 대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돌아올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진짜 반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최만식이 우연히 김정수를 길에서 마주쳤다. 정수야. 오 만식이.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동호회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없어. 왜? 돌아가면 똑같아질 거 아냐. 나는 또 준비하고 너희는 또 즐기고 이번엔 다를 거야. 만식아, 사람은 안 변해.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솔직히 난 이제 편해. 누군가를 위해 밤새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외롭지 않아?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외로움과 이용당하는 건 달라. 그 말에 최만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장면.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혼자 떠나는 여행 검색창에 커서를 올렸다. 제주도, 강릉, 부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까? 화면에는 1인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떠올랐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예약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오직 자기 이름으로만. 에필로그. 한 달 뒤 동호회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다. 회장 박영식 다음 달 여행은 각자 알아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민준 저 항공권 예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강수진 유튜브 보세요. 요즘은 다 나와 있어요. 단톡방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수는 그 단톡방을 나간 지 오래였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그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걸.